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텍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사기 중 화시결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부에 대해 사마천은 어떤 통찰을 남겼을까요? 경제사적 의의부터 그 속에 담긴 부자들의 철학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화시결전이 왜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부에 대한 사마천의 시각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는 법녀, 자공, 백규 등 책 속에 등장하는 거부들의 부축적 방법론과 철학을 분석해보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책에서 유래한 도주지부, 인기아치 같은 알짜배기 고사성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사마천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역사관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화시결전과 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부터 시작해볼까요?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시대는 국가의 근간이 농업이었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억상 정책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업은 천한일로, 재물을 추구하는 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사마천은 이런 시대적 통념을 깨고 화시결전을 통해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화식이란 재물을 불린다는 뜻인데요. 불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지혜와 노력을 통해 증식되는 것임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사마천은 부를 향한 욕망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으로 직시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바라는 것이며 이런 개개인의 욕망이 모여 세상이 돌아간다고 봤죠. 부의 축적을 도덕적 타락이 아닌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긍정한 겁니다. 그는 경제 원리를 아는 자는 부자가 됐고 국가는 강국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결국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이 생각은 놀랍게도 2000년 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화시결전은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관치보다 시장의 효율성이 더 낫다는 걸 역설한 고도의 경제 이론서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추 시대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지혜와 통찰로 막대한 부를 이룬 전설적인 인물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화시결전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부자의 정점, 바로 법녀입니다. 법녀는 원래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 책사였죠. 하지만 그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토사구팽의 비정한 권력 논리를 간파하고 권력의 정점에서 과감히 물러납니다. 이후 제나라로 망명해 치이자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농업에 뛰어들어 첫 번째 천금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법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로 번 재산을 주변에 나눠주고 다시 천하의 중심지인 도라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주공이라 칭하며 이번엔 교역과 유통업에 뛰어들었죠. 사통팔달 뚫린 교통의 요지에서 물류의 흐름을 장악한 그는 또다시 막대한 부를 쌓으며 거부가 됩니다. 법녀가 위대한 건 돈을 버는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았는데 그때마다 그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 모으고 3번 흩뿌린다는 삼취삼산의 고사입니다. 법녀에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글을 두고 부는 덕을 베풀기 좋은 수단이다라고 평가했죠.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미 2000년 전에 실천한 진정한 부의 주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공자의 제자 자공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70여 제자 중 가장 부유했던 인물로 뛰어난 언변과 돈 버는 재주를 겸비했습니다. 그는 사두마차에 비단을 싣고 국제무역을 했는데요. 그가 방문하면 당대의 제후들이 뜰까지 내려와 맞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스승인 공자조차 자공은 천운을 기다리지 않고도 부를 누렸으며 그의 판단은 늘 적중했다고 인정했을 정도죠. 이는 군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례입니다. 자공의 부는 개인의 사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력으로 스승공자와 육아 학파를 지원하는 든든한 문화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공자의 이름과 사상이 천하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건 자공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적 지원 덕분이었죠. 사마천은 자공을 통해 아무리 숭고한 사상이라도 그것을 지탱하고 전파하려면 현실적인 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줍니다. 자공이야말로 부와 명예를 결합한 유상, 즉 유교적 상인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상업의 성인, 상성으로 불리는 백규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딱 8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남들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남들이 취하면 나는 준다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백규는 천문과 기상을 관측해 풍년과 흉년의 주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매입하고 남들이 서로 가지려 할 때 매도하는 고도의 역발상 투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백규는 상업을 단순한 장사가 아닌 전략과 철학이 통합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윤과 여상 같은 전략가의 판단력, 손자와 오자 같은 군사 전문가의 결단력, 그리고 상한 같은 법가의 엄격한 원칙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이를 위해 상인이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으로 지혜의 지, 결단의 용, 어질의 인, 원칙의 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는 백성을 이롭게 한 뒤에 재물을 취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어 그의 경영이 이윤 추구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특정 산업을 독점에 불을 쌓은 산업자본가의 원형, 억돈과 곽종입니다. 가난한 선비 출신이었던 억돈은 염전 사업으로, 곽종은 제철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소금과 철이라는 국가기관 산업을 장악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들이 관직 없는 평민이었음에도 그 부의 힘으로 왕이나 제후와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신분을 뛰어넘는 부의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이들로부터 유래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고사성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핵심 고사성어는 총 5가지입니다. 법녀에게서 나온 도주지부, 삼취삼산, 부호행기덕, 백규에게서 나온 인기아취,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를 뜻하는 도주이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시죠. 먼저 도주지부입니다. 법녀가 도 땅에서 주라고 칭하며 거부가 된 데서 유래했는데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덕을 갖춘 존경받는 부, 즉 청부를 상징합니다. 도주이돈은 법녀의 별칭인 도주공과 소금 재벌 억돈을 합친 말로 고대 억만장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다음은 법녀의 철학이 담긴 삼취삼산입니다.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으고 3번 흩어 나눠줬다는 뜻이죠. 이는 사마천이 법녀를 평가하며 남긴 부호행기덕, 즉 부는 덕을 행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규의 투자 원칙인 인기아취와 인취하여입니다. 남들이 버릴 때 취하고 남들이 원할 때 준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적절할 때 이익을 실현하는 절제와 지혜를 보여주는 시대를 관통하는 투자의 격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수많은 부의 인물들을 통해 사마천이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사마천은 경제를 자연 법칙으로 봤습니다. 물건이 흐르고 부가 쌓이는 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는 강태공과 관중의 사례를 들며 국가가 억지로 시장을 간섭하는 관치보다는 개인의 영리 추구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국 강병의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둘째, 사마천은 경제력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는 제왕이나 장군뿐만 아니라 억돈이나 곽종 같은 평민 출신 사업가들을 정사에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경제력이 신분과 명분을 뛰어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임을 역사상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화시결전은 단순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마천의 통찰이 집대성된 결과물입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에서는 사마천의 화시결전을 통해 부의 본질과 거부들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투자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